경찰 탄다고 학부모 회장에게 무시당하던 아빠는 딸아이와 고급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아침 7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나영이가 새 학교에 첫 등교하는 날이거든요. 이사 온 지 한 달, 드디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아빠, 일어났어? 나영이가 제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응, 우리 공주님도 일어났구나. 새 학교 첫날인데 잠은 잘 잤어? 응, 근데 좀 떨려.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9살 아이의 순수한 걱정이 마음을 쨍하게 만들었어요. 아내를 잊고 나서 3년째 나영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나영이는 착하고 예쁜일까? 친구들이 분명 좋아할 거야.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나영이와 함께 지하주 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구석에 주차된 작은 경차를 보며 나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차 정말 귀엽지? 그러게 작지만 우리 둘이 다니기에는 딱 좋아. 사실 지하주차장 한편에는 덮개를 씌워넣은 다른 차가 있었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었어요. 요즘은 이 작은 차가 저희에게는 가장 실용적이니까요. 학교까지는 차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주택가를 벗어나 학교 앞에 도착하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줄지어 선차들이 모두 고급 SUV나 외제 세단들이었거든요. 벤츠, BMW, 어디, 심지어 포르쉐 카이언까지 보였습니다. 와, 친구들 차 정말 크고 멋있다. 나영이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러네, 다 예쁜 차들이구나. 저희 경찰가 그 사이로 들어가니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차들 사이에서 유독 작고 소박해 보였어요. 몇몇 학 부모들의 시선이 저의 쪽으로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 괜찮아. 새로운 친구니까 궁금해하는 거야. 나영이의 손을 잡고 교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도 경찰 타고 학교 보내는 분이 있네. 학군이 좋다고 다 오는 게 아닌데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크게 들리도록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영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 교실까지 데려다주고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타면서 거울로 학교 앞을 보니 여전히 고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을 텐데 나영이가 있으니까 달랐습니다. 혹시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회사로 향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랐지만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나영이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나영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 밝고 적극적인 아이네요. 다행입니다. 혹시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고 있나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금세 친해질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새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학교 시간에 다시 학교 앞에 도착하니 아침과 마찬가지로 고급차들이 제비했습니다. 나영이가 뛰어나와 제게 안겼어요. 아빠, 오늘 친구 많이 사귀었어. 정말 다행이다. 어떤 친구들이야? 서연이, 민준이 그리고 지호까지 모두 착해.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첫날은 무사히 넘어간 것 같았어요. 둘째 날 아침 학교 앞에 도착하니 어제와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고급차들 사이에서 저희 경찰은 여전히 눈에 띄었어요. 나영이를 내려주고 있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네요. 목소리부터 뭔가 위압적인 느낌이었어요. 보니까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명품 가방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포르쉐 카이엔이 아마 이분 차인 것 같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진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서지훈이에요. 2학년 학부모 회장을 맡고 있어요. 서지훈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첫 신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거든요. 요즘 도 경찰 타고 학교 보내는 분이 있네요. 참 용감하시네요. 용감하다는 표현이 묘했습니다. 분명 비꼬는 투였어요.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이 보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 학교는 학부모들이 다 그런 걸 신경 쓰시거든요. 뒤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훈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아이는 차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위축된다는 표현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치 제가 나영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동네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서지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주차된 차들은 모두 고급차였습니다. 제 경찰한 유독 튀어 보였죠. 나영이가 교실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면서 100ml 뒤를 보니 서지훈과 다른 학부모들이 여전히 저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아침에 있었던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형 무슨 걱정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후배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나영이 새 학교 적응 때문에 비슷해. 사실 정확히 설명하기도 어려웠어요. 단순히 차 때문에 받는 시선이 이렇게 신경 쓰일 줄 몰랐거든요. 학교 시간에 다시 학교에 갔을 때 나영이 표정이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 그런데 아빠 왜 서연이가 우리 차 보고 장난감 같다고 했어? 가슴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까지 그런 말을 하다며.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는 우리 차가 귀엽다고 했어. 맞지? 나영이의 순수한 대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맞아. 우리 차는 정말 귀엽고 좋은 차야. 집으로 가는 길에 나영이가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어서 더 신경이 쓰였어요. 나영아, 혹시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아니야, 아빠.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도 나름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나영이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보통 때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간단한 대답만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나영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나영아, 아빠가 더 좋은 차를 사줘야 할까? 아니야, 아빠. 우리 차가 좋아. 작아서 주차하기도 쉽고 기름도 많이 안 먹잖아. 아이의 배려심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영이는 제 걱정을 덜어주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나영이를 위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정말 차를 바꿔야 하는 걸까요? 셋째 날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초대받은 것도 그때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공유방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학교 앞 교통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작은 차들은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서지은이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뻔했죠. 맞아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크기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하나 둘씩 동조하는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직접적으로 경찰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학교 품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적어도 SUV 정도는 동감해요. 아이들도 보는 게 있으니까 메시지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영이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교할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보였거든요. 오늘은 어땠어? 응? 좋았어? 대답은 항상 좋았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기운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어? 응? 그런데 아빠, 우리도 큰 차 사면 안 돼? 결국 나영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이 나름대로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왜? 지금 차가 불편해? 아니야. 그냥 친구들 차는 다 크고 멋있어서 9살 아이가 이런 걸 신경 써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나영이가 숙제를 하는 동안 채팅방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학교 앞 주차 질서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작은 차들은 뒤쪽에 주차하는 게 어떨까요? 앞쪽은 큰 차들이 주차하면 더 정돈되어 보일 것 같아요. 심지어 주차 위치까지 지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해 보니 정말로 앞쪽은 모두 대형 SUV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저희 경찰과 들어갈 자리는 뒤쪽 구석뿐이었습니다. 아빠, 왜 저기 뒤에 주차해 앞쪽이 다 차서? 그래 나영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멀리서 내려. 아파요. 교문까지 걸어가는 거리도 길었고요. 나영아 힘들지 않아? 괜찮아 아빠. 운동된다고 생각하면 돼. 또다시 아이의 배려가 마음을 쨍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실까지 데려다주고 나오는 길에 서지은과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주차 자리가 좀 정리된 것 같다 보기 좋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해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동료에게 털어놨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좀 그런가 봐. 어떻게 그래? 차 가지고 은근히 차별하는 분위기야. 그래, 나영이는 뭐라고 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차라리 바꾸는 게 어때? 아이를 위해서라도 동료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남들 시선 때문에 차를 바꾼다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실히 서지 않았습니다. 학교 시간에 나영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어? 그냥 뭐 민준이가 우리 차 보고 웃었어. 진짜 작다고 드디어 터졌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시히고 썼어. 나영이의 억지 미소가 더 마음을 아프겠습니다. 그날 밤 나영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아이가 상처받는 걸 보면서도 계속 버텨야 하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환경조사서를 나눠줬는데 그중에 보유 차량을 적는 난이 있었어요. 나영이가 집에 와서 그 종이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에 우리 차 이름 써야 해. 차 종을 적는 난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분명 BMW, 벤츠, 아우디 같은 이름들을 적을 텐데 저희는 경찰 이름을 적어야 했으니까요. 왜 차 이름까지 써야 하지? 선생님이 안전관리 때문이라고 했어. 하지만 정말 안전 때문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아마 누군가의 제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에는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모두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나영이가 며칠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운동할 때 사진 많이 찍어줘. 당연하지. 우리 나영이가 달리는 모습 다 찍어줄게. 운동회 당일 학교 운동장은 정말 볼거리였어요. 주차장에 줄지어 선 고급차들, 그리고 그 앞에서 여유롭게 도자리를 펴고 있는 학부모들의 모습이 마치 전시회 같았습니다. 저희는 구석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운동장으로 향했어요. 나영이가 제 손을 꽉 잡고 걸어가는데 주변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저분이 경찰 타고 오시는 분이네.
아, 맞다, 들었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 했어요. 나영이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회가 시작되고 나영이가 달리기를 할 차례가 되었어요. 열심히 뛰는 나영이를 보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옆에서 서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나영이 아버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실 다른 학부모들이 얘기가 좀 나와서요. 어떤 얘기 말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분위기를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분위기요? 등교할 때 참말이에요. 다른 분들이 다 신경 쓰시는 부분인데 서지훈의 말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차는 개인의 선택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품격이라는 것도 있고 품격이요. 학군이 좋다고 해서 다 오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 맞는 준비도 하고 와야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독이었어요. 준비를 하는 게 차를 바꾸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좀 고려해 보세요. 나영이가 위축될 수도 있어요. 제 딸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려도 나중에는 알게 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 수도 있고 서지훈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남의 시선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고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상의하세요. 힘든 일이라는 표현이 오이 없었어요. 마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차를 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영이가 달리기를 마치고 뛰어왔어요. 아빠, 봤어? 내가 2등했어. 정말 잘했다. 우리 딸 나영이를 안아주면서 서지훈을 돌아봤는데 묘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아까 그 아줌마가 뭐라고 했어? 별거 아니야. 인사 말했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이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나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정말 차 안 바꿔도 돼.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친구들이 자꾸 그런 말해서. 어떤 말? 우리 차가 너무 작아서 보기 안 좋다고 결국 아이들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른들의 편견이 아이들에게까지 전염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언제까지 이 상황을 견뎌야 할까요? 아이가 상처받는 걸 보면서도 계속 버텨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지하주 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구석에 덮개를 씌워놓은 차 앞에서 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시동을 걸지 않았던 차였습니다. 덮개를 천천히 걷어내니 짙은 회색의 포르셔 911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직도 새 차처럼 번쩍거렸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는 맡겨뒀거든요. 손바닥으로 본인을 쓰다듬으며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는 매일 이 차를 타고 다녔었죠. 그때는 이런 차를 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었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나영이와 단순한 일상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창고에 모셔두고 경차를 타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결정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영이가 상처받는 걸 보면서도 계속 일해야 하는 걸까요?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봤어요. 익숙한 가죽 냄새와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시동키를 돌리니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몇 년 만에 듣는 소리였지만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백미러를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 이 차를 타고 나영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 어떨까?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 특히 서지훈의 표정은 어떨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차를 바꾸는 건 제 신념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건 서지훈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어요.
집으로 올라와서 나영이가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편견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상시처럼 경차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여전히 뒤쪽 구석에 주차해야 했고, 나영이는 먼 거리를 걸어가야 했어요. 아빠 괜찮아. 나는 걷는 거 좋아해. 아이의 배려가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와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냥 바꾸는 게 어때?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는 일일까? 때로는 굽히는 것도 지혜야. 특히 아이가 있으면 동료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히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영이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나영이가 요즘 좀 조용해졌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나요?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는데 가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영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학교 시간에 나영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오늘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로.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에서 기운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나영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계속 조용했어요. 나영아,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없어? 정말로? 응? 그날 밤 나영이를 재우고 나서 다시 지하주 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포르쉐 앞에서 서 한참을 바라갔어요. 이 차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손에 차키를 쥐고 고민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차를 타고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단순한 선택 같지만 그 뒤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나영이가 학교에서 당당하게 다녀올 수 있다면 제 신념집은 잠시 접어둘 수도 있었어요. 결국 모든 건 나영이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마침 내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 차를 타고 나가겠다고 나영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영이를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나영아, 오늘은 아빠가 특별한 차로 학교에 데려다 줄게. 특별한 차? 응, 깜짝 선물이야. 나영이가 궁금해하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보다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주 차장에 내려가서 포르쉐 앞에 섰을 때 나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와, 이게 우리 차야? 응, 아빠가 예전에 타던 차야. 진짜 왜 지금까지 안 타고 다녔어? 특별한 나를 위해서 아껴뒀거든. 나영이가 신이 나서 차를 이리저리 만져봤어요. 아이의 기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동안 나영이는 계속 신이 나 있었어요. 아빠, 이 차 정말 빨라. 하지만 안전하게 천천히 갈 거야.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포르셔가 나타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향했어요. 아이들은 와 하고 감탄사를 터뜨렸고 학부모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영이가 차에서 내리자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나영아, 이게 내 아빠 차야? 진짜 멋있다? 포르셔잖아.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나영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건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서지은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입을 다무면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정진수 씨 차예요? 아까 경찰 타고 오시던 분 맞죠? 포르셔 911이네요. 가격이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나영이를 교실에 데려다주고 나오는 길에 서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차를 타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렌트카인가요? 아니요, 제 차입니다.
서지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뭔가 계산이 안 맞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왜 단순히 실용성을 생각해서였어요? 아, 그렇군요. 서지은이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형, 결국 차 바꿨구나.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차야. 그럼 지금까지 왜 안 탔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나영이 때문이야?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오후에 나영이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나영이가 오늘 정말 밝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다행이네요. 친구들도 나영이 주변에 많이 모여 있고 표정도 훨씬 좋아졌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차 한 대가 아이의 기분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 이 놀라웠어요. 학교 시간에 학교에 갔을 때 나영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최고였어.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았어? 친구들이 모두 우리 차 보고 멋있다고 했어. 그리고 나한테도 잘해줬어. 아이의 기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그런데 경찰도 나는 좋았어. 작아서 귀엽고 아빠랑 둘이 타기에 딱 좋았거든.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을 올렸어요. 그날 저녁 학부모 채팅방에 메시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포르셔 보신 분 있어요? 정진수 씨 차였던데 지금까지 왜 경찰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영이를 재우면서 물어봤어요. 오늘 기분 어땠어? 정말 좋았어. 담임의 조 검되면 당연 검되지연 당임버서. 친구들이 나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그럼 내일도 이 차 타고 갈까? 아빠가 좋다면 나도 좋아. 아이의 대답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차 자체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포르셔를 타고 등교하는 자를 보는 학부모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거나 차가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에티어서, 정진수 시차 정말 멋있어요. 에티어서, 정진수 시차 정말 멋있어요. 포르셔 911이죠?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시네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나영이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더 많이 다가오고 쉬는 시간에도 인기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빠 신기에 차만 바뀌었는데 친구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 더 관심을 가져줘. 그리고 놀자고도 많이 해. 9살 아이도 이런 변화를 느낄 정도였으니 어른들의 태도 변화는 정말 노골적이었던 거죠. 학부모 채팅방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저를 대하는 톤이 달라졌습니다. 정진수 씨, 혹시 어떤 일 하세요? 포르셔 타실 정도면 사업하시나 봐요. 나영이 아버님이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인터넷으로 제 이름을 검색해 봤나 봅니다. 혹시 정진수 씨가 예전에 F&B 그룹 대표였던 그분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요? 사진도 비슷하고 진짜요? 그럼 완전 대기업 사장님이었네요. 채팅방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어요. 제 과거를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서지훈이 다가왔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처음부터 뭔가 다르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우라가 남달라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를 바꾸라고 압박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경찰을 단순함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역시 격이 다르시네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서지훈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어요. 학교 시간에 나영이가 달려오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재미있었어. 뭐가 재미있었는데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해. 그래. 언제든 와도 된다고 해. 집으로 가는 길에 나영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 나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전에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던 친구들이 차만 바뀌었는데 갑자기 좋아한다고 하거든. 그럼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차를 좋아하는 거잖아. 9살 아이의 통찰력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친구들하고만 놀면 돼. 차 때문에 친해진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야. 나영이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나영이가 정말 똑똑하네. 아빠. 그럼 우리 차는 어떻게 할까? 나영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차 타고 다니는 게 좋아. 그게 경찰은 포르셔 등 상관없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걸 해결해 주었어요. 그날 밤 나영이를 재우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차를 바꾼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나영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에 어리석은 진정한 친구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남의 시선에 맞춰 정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이 모든 걸 9살 아이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게 대견했어요. 이틀 후 나영이와 상의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경차를 타고 학교에 가기로 한 거예요. 포르셔는 특별한 날에만 타기로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나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써. 아이의 당당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경차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경찰을 포르셔는 어디 갔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서지은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차를 가져오셨네요. 네, 이 차가 더 실용적이었어요. 하지만 포르셔가 더 좋지 않나요? 차는 그냥 도구예요.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서지은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 행동이 그녀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았을 거예요. 나영이를 교실에 데려다 주고 나오는데 몇몇 학부모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수 씨 철학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차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멋있어요. 진짜 여유 있는 분은 다르시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포르셔를 탈 수 있으면서도 경차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궁금해했어요. 형, 결국 또 경찰은, 이게 더 편해. 포르셔는 주말에나 타려고. 참 독특하네. 좋은 차 있으면서 굳이 경차를 타다니. 각자같이 간이 다르잖아. 점심시간에 나영이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나영이가 정말 당당해졌어요.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가요? 내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시간에 나영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도 좋았어. 뭐가 좋았는데? 서연이가 우리 차 귀엽다고 했어. 진심으로, 응. 예전에는 놀리려고 그런 말 했는데 오늘은 정말 귀엽다고 하더라. 차이를 알 수 있어. 나영이도 사람들의 진심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나 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나 이제 무슨 차 타도 상관없어. 왜? 차는 그냥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잖아. 중요한 건 같이 타는 사람이야. 아이의 말이 정말 맞았어요. 그날 저녁
학부모 채팅방에 조용히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일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따뜻한 관심과 진정한 친구들이에요.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올리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다음 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서지은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나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학교가 더 재미있어졌어. 왜? 친구들이 진짜 친구가 됐거든. 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생겼어. 그날 밤 나영이를 재우고 나서 지하주 차장에 내려갔습니다. 경찰과 포르셔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차 모두 제기는 소중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나영이와 함께 만든 추억들을, 포르셔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여유를 상징했어요. 둘 다 각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영이와 저 모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짜 품격이라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야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저희는 평일에는 경찰을, 주말에는 가끔 포르쉐를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어떤 차를 타는 나영이는 항상 환하게 웃어요. 그리고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